예, 우리 그 지금 여기가 그 지역이 우리 어디죠? 논산시 은진면입니다. 안진면이야. 그 여기는 딸기 재배한 지 오래됐죠? 지역이 지역상. 네, 예, 예. 예. 올해 그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 좀 들쑥날쑥한데 어떻습니까? 뭐가 많이 죽어서 땜빵. 모식을 많이 했습니다. 땜빵을 했어요. 예. 그 큰 잎도 보면 큰 잎알이라고 해서 그래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딸기 옆장 넓이를 재보면 지금 8cm 나와요. 그죠? 그러면 지금 꽃대 나온 거 요 좀 어린 것들을 보면 6cm거든요. 그럼 딸기 입장 1.5cm나 한 개 되면 6cm 내겠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럼 8cm 돼도 뭐 5개밖에 5개 반. 그죠? 그럼 딸기 잎을 왜 15cm를 키우라 그랬냐면 그 저기 여기 큰 데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보면 9cm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보통 농사 잘 짓다 그러면 몇 cm? 13cm를 능가하면 잘 됐다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잎이 지금 몇 잔이야? 11cm 나오거든요. 11cm만 해도 이렇게 크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딸기 책자에 7, 8개 따라 되어 있죠. 그러면 11cm에서 12cm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그 면적이 잎 크게 적잖아요. 근데 요걸 작은 상태에서 앞으로 더 키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이 시량을 보면 지금 몇 주죠? 1.3 주다가 틱번이 와가지고 1.0으로 아침에 줄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1.3도 뭐 오랜 기간 준 건 아니고요. 몇 주냐고 지금? 1.0 관리하다 1.3으로 올렸다가 다시 1.0으로 내렸어요. 1.0은 내렸어요. 언제부터 내렸죠? 내린 건 오늘 아침부터. 오늘 아침 내렸어요. 지금 최근에는 먹었어요. 그 뭐냐면 수분 35% 이 시간에 0.8 나오죠. 네네. 그러면 최근에 좀 잘 먹고 있었다는 거죠. 잘 먹었는데 내리면 안 되겠네. 그리고 지금 맹물 시비를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지금 보면 잎이 키웠을 때 약 한 30% 정도 서자, 그죠? 요 직립을 세웠을 때. 이거 직립을 세울 때 이렇게 뒤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요런 것들 보면 이게 지금 탈수로 봐야 돼요. 그죠? 살을 찌우면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럼 하엽 있잖아요. 지금 이 잎은 보면 하엽은 큰 게 나와 있잖아요. 하엽이 지금 몇 cm였냐면 여기 정식했을 때 얘는 하엽이 약 9cm, 10cm 나와요. 근데 지금 신엽들은 몇 cm냐면 6cm 나와요. 그럼 그 중간에 우리가 탈수에 의한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잎이 펴졌다 오므렸다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그 맹물 시비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랬던 그 경향 있지 않느냐. 맹물 시비는 안 했고 조로로 이제 관주 위주로 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잎에다가 줄줄이 그냥 예. 다니면서 이제 그 비료 타가지고 조로 관주 했었거든요. 예. 잘했어요. 예, 그거 했는데 그것도 이제 더 자주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또 워낙 대도 길고 이제 주는 게 좀 힘이 들어서 예. 그럼 잘 지금 못하고 해가지고. 요렇게 이상을 휘어지고 잎이 더 펴져야 되거든요. 잎이 이게 지금 요 정도도 섰다고 봐야 돼. 그럼 이게 무거우면 더 내려가거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딸기 잎이 이제 요렇게 내리냐 요렇게 내려가냐 이래서는 이 차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일어섰다는 거죠. 이렇게 일어서면 일어설수록 잎의 함수량이 부족해서 행동이 부족하다. 개전율이. 딸기가 빨리 커 나와야 되는데 안 크는 이유는 잎 함수량이 부족해서 함수량이 부족하면 이렇게 오므려져요. 오므려지고 일액이 안 나오죠. 오늘 아침에 일액이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지금 일액이 안 나온다 소리는 그러면 쏙잎이 더디 자라고 쏙잎이 뒤로 꺾이거나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잎 힘줄이 안 자라요. 연맥이 안 자라고 앞면이 살이 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뒤틀림이 와 있을 수 있거든요. 잎이. 그럼 요 뒤틀림이 나와 있잖아요. 요런 거. 지금 털어지잖아요. 털어진다는 소리는 잎이 더 자라야 되는데 못 자랐다 소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엽이 나왔을 때 본엽보다 살짝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신엽이 본엽보다 키가 작다는 것은 함수량 부족이에요. 그 어디에 함수량? 잎의 함수량 부족이에요. 그 뿌리에서 수분을 가져와서 잎이 충분하게 함수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탈수해서 못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탈수를 잡아내야만 생산이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잎이 살짝 뒤틀리잖아요. 그럼 끝이 탔다는 거죠. 이미. 쬐까맣게 탔죠. 요새 팁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나수는 방법은 맹물만 충분히 뿌려주면 치유가 되거든요. 네. 그럼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럼 빨리 회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딸기 요렇게 맹물을 그 잎에다가 뿌리면 잎이 노화가 아주 빨라요. 왜 빨라냐면 뿌리에서 올라온 양보다 잎에서 내려가는 양이 뿌리 행동이 늘어나면 그러면 딸기 꽃대가 다 먹어버려요. 꽃대가 다 먹어버리면 쉐이프로 가는 양이 부족하면 하엽이 말라요. 그럼 지금 이쪽에 큰 잎들이 지금 일부 마르고 있죠. 이거 마르고 있는 원인은 뭐냐면 그 잎 영양 부족이에요. 잎의 영양 부족이고 또 그리고 이시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잎의 함수량 부족으로 또 적게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럼 큰 잎할리들은 밑에 노엽들은 그 뿌리에서 오는 관이 멀어져요. 올라올 때 중심부로 올라가고 그러면 꽃대가 많이 먹고 그 이상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이 먹으려면 잎에서 많이 내려가고 밑에서 강해야 되는데 그게 행동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상부에서 연면 시비로서 공급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죽는 잎들은 거의 다 오므려지고 있죠. 아무 쪼매져요. 쪼므려지잖아요. 요거 나타난 건 아마 연면 시비 하고 나서 나타날 거예요. 조루간주하고 나서. 네. 조루간주하고 나서 이렇게 극계 기오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농도가 씨에도 타기도 하고. 그럼 탔다는 것도 일부 볼 수 있는 게 이게 마르지 않을 자리가 마른 거 탔다는 거 되거든요. 그리고 흰엽들이 부드러운 잎들은 비분을 먹어내도 괜찮은데 노엽들은 조금만 강한 농도를 먹으면 타버려요. 그건 뭐냐면 잎 두께가 얇다는 소리예요. 노화돼서. 그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들쑥날쑥한데 이게 이 씨를 잘 먹게 만드는 거는 잎의 함수량을 늘려주고 영양 시비를 해야 된다. 골드그린 골드 칼라에다가 설탕을 쓰고 염화가리 쓰면 딸기가 단단하고 좋아요. 맛있고. 그 이제 그거는 염화가리는 그 봄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 봄에 딸기가 물러질 때까지 한 지금 이 시가 0.7에서 0.8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 시 1.0에서 먹은 양은 얼마 안 되죠? 네네. 그거는 잎에서 내려가는 영양소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연면 시비나 맹물 시비를 늘리면 잎이 오물이 있는 잎이 펴질 정도로 연면 시비 맹물 시비로 해서 잎이 영양 산물이 많다면 뿌리가 많이 먹고 활동을 많이 해서 지금부터 이 시가 떨어질 거예요. 네. 이 시가 떨어지면 이 시를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먹은 양하고 안 먹은 양을 어떻게 체크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렇죠. 예, 측정해야 돼. 그리고 수분량도 체크해야 되고 수분하고 이시하고 못 먹을 때는 결국엔 잎이 함수량이 부족하다. 탈수됐다.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탈수가 적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쪽에는 덜어놓고 이쪽에 막아놨잖아요. 그럼 공기가 저쪽에 이리 들어나요? 데워져 가지고. 그렇죠. 네. 돌아서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는 1종은 개방해놓고 네. 2, 3종은 여기는 이쪽 이쪽은 2, 3종을 개방. 햇볕 있는 쪽은. 네. 이것도 아마 번갈아 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저쪽에는 우리가 저 햇빛 쪽이라고 우리가 딱 히다가 저쪽 개발해 놨잖아요. 네. 그럼 이쪽이 더 많이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어떨 땐 이쪽이 칩번이 많이 오거나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잎의 모양과 그 함수량을 보고 번갈아서. 이제 지금 들쑥날쑥하거든요. 잎이 어떤 잎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두 개가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다는 말은 포기마다 흡수하는 양이 제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 딸기 크기에 따라서. 그럼 이게 열매가 달려 있어가 몸무가 잎이 오므려진 게 있고 딸기가 많이 먹어버리니까 착과가 안 된 것도 잎이 펴지가 잘 자라고 있고 두 개가 혼재되어 있고 그러면 영양 시비도 해주고 맹물 시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엽이 이제 이렇게 말라 들어간 거 이런 것들, 그죠? 말라서 그 이렇게 좀 색이 안 변하고 이래 됐다는 급격한 이동량이래. 너무 빨리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노란빛을 띠고 말라야 되는데 뽀얗게 바로 말라.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이동량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량이 많으면서 뿌리에서 공급원은 제대로 안 됐다.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맹물 시비가 최대한 급선무예요. 다 두껍거든요, 잎이. 근데 하엽은 좀 굳어 있어요. 하엽은 만져보세요. 지금 딱딱하죠. 하엽은 영양 공급도 받아야 되고 수분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외부에서. 근데 위에 것들은 지금 부드럽고 촉촉하죠. 근데 요것보다 함수량이 줄어들면 티분이 왔는데 요 안에도 티분이 이미 왔단 말이에요. 살짝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며칠 전에 탈수량이 많은 날이 있다는 거죠. 그에 의해서 잎의 함수량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럼 일액이 안 맺히면 매일 일액을 맺게 만드는 방법은 잎에다가 함수량을 공급해줘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거는 잎의 함수량을 늘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함수량을 안 늘리면 결국엔 또 티분을 유혹이 한다는 거죠. 그 티분이 올 정도로 함수량이 부족하면 이게 행동이 더뎌요. 회전율이 더디는 거죠. 설탕 역할은 웃자름을 방지해주고 탄수화물 공급이니까 흰가루들 방지하고, 그다음에 골드그린 골드 칼라는 잎으로 영양 공급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염화가리는 생식 기능을 부여시켜 주는 거거든요. 요 잎맥이 그 노란빛이 나, 이건 지금 노란빛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노란빛이 안 나오는 농가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러면 당도가 떨어져요. 잎맥이. 요것들마저도 요건 노랗게 돼요. 요건 좀 희죠. 다르죠, 두 개가. 그렇죠. 요건 노랗게 나요. 최근에 그러면 최근에는 가리 흡수를 잘하고 있는데 요 앞에 잎의 때는 가리 함량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요 쉐입이 노란빛이 안 나고 뽀얗게 요런 식으로 나오면 당도가 떨어져요. 심주 요거 노란 거 나오죠. 요것보다 약간 더 노래면 좋아요. 가리를 연면십이 물 한 발에 40g 정도 들어가면 연맥이 노래져요. 요거는 뽀얀 거고 요거는 한 폭인데 다르죠, 두 개가. 요거 태어날 때는 가리 함량이 부족했고, 요거 태어날 때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리가 공급되고 있다. 양에게서. 가리 인상가리 있고 황산가리 있고. 연면십에서는 염화가리 쓰라 그러죠. 아 연어가리. 예. 최근에 대항액에다가 질산가리를 좀 추가했어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잎 태어날 때는 가리 양이 적었고 여기 나타나게, 지금은 잎이 노래졌죠. 가리 함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가리 함량을 갖다가 양액에서는 기본으로 잡아놓고 이제 가리 함량을 양액에다 늘리면 봄에 물러지는 거 못 잡거든요. 그래서 가리 함량을 잡아놓고 그 기본 값에서 약간의 부족분은 연면 시비로 보충하는 게 나아요, 훨씬. 양액의 가리 함량이 늘으면 봄에 물러져서 못 잡아요. 그 연면 시비도 이제 그 가리 함량을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가리 함량을 연면 시비를 계속 늘리면 봄에 물러진단 말이에요. 봄에 물러질 때는 가리 함량을 줄여버리고 가리 함량을 빼버리고 요소를 쓰면 되거든요. 요소를 쓰면 단단해져요. 우리가 그 요소를 쓰면 물러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단단해져요. 그 반대죠. 그다음에 배운 지식하고 좀 달라서 헷갈리네. 헷갈려. 네. 근데 티분에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네. 황금을 농부에서 맹물 뿌리게 찾잖아요. 근데 티분 우리가 왔을 때 뭐 칼슘제를 뿌리라는 걸 황금을 농부 그거 안 쓰거든요. 전혀. 칼슘이 2% 흡수되는 양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아, 주기적으로 먹어요. 칼슘도. 주기적으로 먹는데 칼슘을 공급원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황금을 농부에서는 칼슘이 공급을 해줄 때 그 골드 칼라에 칼슘이 많이 다량을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과실이 다 단단하고 맛있게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칼슘마가 단단해지는 건 아니에요. 맹물을 뿌릴 때 단단해져요.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은 또 뭐를 하냐? 설탕은 또 보완하고 있거든요. 설탕은 또 탄수화물이죠.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전혀 다른 이야기만 하잖아요. 황금을 농부에서는.
근데 실전적으로 사용해보면 맹물 뿌리고 해보면 이게 티분도 멈추고 좋거든요. 잘 자라고. 이 티분이 온 원인은 함수량 부족이에요. 잎의 함수량 부족. 그럼 더디 자라서 티분이 온 거지. 빠르게 자라요. 이게 딸기 잎의 여기 잎줄기 있잖아요. 네. 여기 기름기가 길어가지고 수분이 여기까지 전달되기 전에 잎이 말랐다는 거죠. 일액 잘 맺는 농 가지고 티분 잘 안 하죠. 매일 일액 몇 개. 그럼 우리는 매일 일액 몇 개의 농사를 지어야 되는 관리를. 그럼 일액 몇 개 만들려고 하면 일액 안 맺은 날은 물을 충분히 더 뿌려주면 될 거고, 일액 맺은 날은 안 뿌려줘도 충분하게 맞다 소리고, 그걸 보는 방법 잎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되고, 잎에 쪼무려진다 소리는 함수량이 부족한 잎이 탈수가 되거든요. 탈수량보다 뿌리에서 공급원이 적게 됐다. 그럼 공급원이 적게 됐으면 잎에서 그 이동량이 적다 소리겠죠. 그럼 비분이 잎 속에 많이 쌓였다는 소리죠. 그럼 뿌리가 굶었다 소리. 그 티번이 오는 농장에 가서 측정해보면 이 씨가 높아요. 공급량보다 못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제 청주에서는 이 씨 1.5로인데 1점 몇 있어요. 안 자라요. 맹기장하고 자라지 않아요. 왜? 1.5로 줬으면 잘 자라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탈수 때문에 탈수가 누적이 돼가지고 안 크는 거죠. 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농법 중에 만약 과가 예. 만약에 온도로 인해 가지고 많이 질어진 상태라고 하면, 예. 그러면 설탕의 농도를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농가가 확인을 기본 베이스는 좀 전에 말씀 60g이라는 기준이라고 하면, 예. 만약에 과가 물러진다고 하면은 근데 온도로 인해서 예를 들어 앞으로 가면 4월달 5월 때면 뭐 30도가 넘어가고 육박하고 그때는- 이렇게 될 텐데, 그때는 인위적으로 농가가 늘려줘서 그걸 맞추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설탕으로 다 단단해지지 않아요. 예. 가리 함량이 늘어지면 물러지거든요. 예. 가을이나 봄이나 비슷하면서 가을에는 단단하고 봄은 무르잖아요. 예. 딸기 차이가. 그 질소 함량 차이예요. 그때는 염화가리를 연면시비 하는 게 아니고 골드그린 60, 설탕 60, 염화가리 40에서 80을 늘리면 돼요. 요소. 요소 사실. 예, 요소를 늘리면 돼요. 근데 지금 잎에서 가리 함량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는 질산가리라서 요번 질산가리 썼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나타나요 있잖아요. 노래지잖아요. 앞에는 분명히 없는데 여기 나타났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면시비 했느냐 물어보겠는데 연면시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액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앞에 거는 요거는 희잖아요. 이렇게 미묘하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눈으로 보고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잎맥이 너무 오래면 가리양이 많은 거예요. 가리양을 약간 떼야 돼요. 그리고 잎이 이게 약간 연두색으로 두터운 게 제일 좋아요. 잎은 가리가 가지고 있어야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봄 되면 또 단점이 있어요. 그게 물러진다. 회전율은 빠른 대신에 물러진다. 가리를 쓰는 이유가 이제 과비대를 위해서도 좀 쓰잖아요. 생산 산물을 좋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봄에 이제 가리량을 늘리면 물러지. 물러진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봄에는 이제 그 과비대가 좀 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온도가 드는데, 있으니까 지가 잘 이루어져요. 온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연관된 질문이었거든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왜냐면 또 예를 들어 물러진 상태에서 만약에 물을 뿌리면은 더 물러지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잎이 만약에 오므라들고 시작할 때 배운 대로 만약에 봄판에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예. 분명히 물을 주면 그럼 증산량은 적어질 텐데, 예. 근데 예를 들어 과나 이런 거 물러질까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물러지지 않아요. 맹물 시비는 얘의 행동을 잎에 있는 걸 이동량을 시켜주기 때문에 최고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정상인적인 행동을 해요. 그 탈수해서 행동이 어긋나 있는 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잎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께를 만져봤을 때 이제 영양을 잘 먹고 두꺼우냐 얇으냐 그 차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상당히 두꺼워요. 근데 두꺼운데 하엽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엽이 딱딱해. 근데 어제 저 농가에는 가면 잎이 전체가 딱딱해요. 가시락가시락 이래 만지면. 이건 부드러운 소리 나는데 그거는 자글자글 소리 나요. 그럼 저 아까 말씀하신 거 여기 노랗게 되냐 안 되냐 요거 앞에 야, 앞면에 앞쪽이요? 뒷줄, 옆면. 예. 뒷쪽이 그- 아니라요? 여기 지금 노랗잖아요. 예. 근데 이 이파리가 보면 안쪽으로 가면 희요. 음. 원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음, 요게 먼저 잎은 여기 예. 요 잎은 노란데 요건 희다는 거죠. 요걸 보면 요건 노랗죠. 예. 요건 희죠. 폰하죠. 음. 그죠? 먼저 만드는 잎은 희다. 왜 그냥 가리 함량이 적었다는 거죠. 그러세요. 그러면 그 더 빨리 했어야 이하방 분할을 빨리 도와주죠. 그지? 그 연맥이 그 노래야 돼. 그럼 우리가 꽂는 분할을 1하방을 꽂는 분할 쉽게 확인해가거나 뭐 됐다고 거의 우리가 인정했을 때 심잖아요. 그럼 2점 됐다. 그럼 1하방은 분할을 가져왔는데 2하방 분할 때문에 우리가 또 온도도 빨리도 못 키우잖아요. 근데 그걸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잎의 가리 함량을 높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예. 연녹색이 이게 된다는 아, 연맥이 노래져요. 연맥이? 예, 연맥이 여기 노란색이 보이죠? 예, 예. 근데 요건 안 보이잖아요. 예. 그죠? 근데 앞에 잎은 연맥이 뽀얗는데 요건 노래지잖아요. 그거는 질산 가리 함량을 늘리서 그렇다. 네. 예, 아까 다 좋은데 약간 저 잠깐 나갔다 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예. 딱 단점이 하나가 있겠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단점이 뭐였냐면은 잎을 따면은 돈을 버리라는 건 맞는데 예. 잎을 안 따자니 충에 아, 충. 예 왜냐면은 응애가 제일 저희 어떻게 보면 아, 딸기에 한국말 농구에서 응애가 많이 안 챙겨요. 맹물을 자주 뿌리면 응애가 산란 부화를 잘 못해요. 아또 그런가요? 예. 얘가 맹물을 뿌리면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응애가 몸께 물이 있거나 이러면 산란 부화를 잘 못해요. 활동도 못하고. 근데 활동도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 입이 좀 이렇게 좀 적은 경우에는 그게 카바가 될 텐데 입이 많은 그 전에 어릴 때부터 정상적으로 맹물 시비를 하기 때문에 발생 자체가 잘 안 하죠. 예예 저 응애 걸리지 말라고 식초 같은 거를 같이 섞으면 나와 있어요. 아, 응애 하지 말라고 식초를 섞는다 소리는 그 자재의 pH거든요. pH가 그 말은 흡수량에 해당하고 식초를 섞었을 때 그 우리가 방제 약재의 pH를 보면 되거든요. 황금을 넣고 액비를 쓰면 약 한 5.5대로 떨어져요. 흡수력이 좋은 상태로 박혀요. 그게 희석했을 때 그렇죠. 그 산도가 원수하고 그 산도가- 섞었을 때 5.5. 예, 5.5대 떨어져요. 그래서 5.5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흡수를 잘해요. 근데 농약하고 섞으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농약은 쬐까만 해서 뭐 떨어질 것도 별로 없어요. 만약에 예, 그럼 500물에 기준이 뭐 예를 들어 5.0 이하로 내려가면 위험하잖아요. 그 쬐까만 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 정도. 예. 예, 그것도 원수가 또 우리가 안반수를 쓰고 있으면 pH가 7.3이나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산성으로 때리기가 어렵죠. 근데 알카리에다 우리 그 지하수 안반수에다가 7.3에다가 우리가 그 농약을 섞었으면 그 농약이 중화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약산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약을 중화해야만 농약이 그게 안 되지. 농약을 해석할 때 우리 pH가 얼마냐면 예, pH 맞춰가지고 사용하라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를 쓰면 이게 pH가 약산성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흡수가 좋아요. 골드 그린은 뭐예요? 뭐 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양제. 황금 언농법에서 자체 개발해서 자체 그 생산 공장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질소 인산가리가 다 들어가 있는. 미량 요소 복합비로. 미량요. 예, 미량 요소 복합비로. 그래서 그걸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오픈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픈해 가지고 선전을 한다고 사냐? 아니거든요. 안 쓸 사람한테 팔아 가지고 신뢰만 잃을 바에는 판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 언농법 배우면서 자기가 레벨에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그 살포하는 걸 서로 교류하면서 배우가 익혀가야 돼요. 그것도 작물을 익혀야 되는데 꼼꼼하게 쳐야 돼요? 아니면 잎에만 이렇게 살짝만 묻을 잎에만 살짝 해주면 됩니다. 근데 예를 네. 들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120m예요. 네. 알속이요. 예.
하우스는 130m인데 알속이 120m인데 예,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60g이라는 기준이 한 마리 기준인 거잖아요. 예, 근데 60. 사람마다 야간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 한 마리에 다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 하는 네.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보통 예를 들어 내가 한 동에 예를 들어 뭐 한 동 기준으로 60m를 한다고 가정하에 봤을 때 그러면 양량을 똑같이 그 368, 180g 기준을 맞춰서 그냥 약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냥 관계 없어요, 그거는. 예. 그 지금 요 바닥에 있는 거, 여기가 물 뿌리는 거죠? 예. 요거 씁니까? 써야 되는데 요즘에 못 썼습니다. 고장난 거예요. 아니요, 쓸 수 있어요. 고장이 안 났다면 얘를 위로 올리면 덜 올릴 수 있다면 여기 올려가지고 사용하면 잎에 살포시 물을 앉힐 수 있거든요. 그 농약 방제용으로 쓰지 말고 맹물 시비용만. 그러니까 예. 농약 방제용으로 위에 쓰다가 예. 노즐이 자주 막혀가지고 지금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예요. 아, 맹물 시비용만. 또 잎에 맞으면 또 이렇게 균에 또 해가 될까봐 아니, 맹물 시비 낮에 하는 시간 타이밍 맞춰주면 괜찮아요. 잘못했네요. 예. 그 지금 요걸로가 밑에 물을 뿌린다고 해서 이 잎의 함수량을 늘리는 건 좀 부족해요. 대기습이 좀 있다고 해서 잎의 함수량은 완벽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을 그 무인 방제기 저 노즐을 갖다가 위로 올려가지고 맹물 시비만 충분히 해줘도 네. 그 이제 저게 잘 막히는 일부 단점이 있잖아요. 네. 저걸 청소를 해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맹물 시비 목적으로 맹물 시비만 잘하면 생산량이 30% 늘어나거든요. 많게는 50% 이상 늘릴 수 있어요. 딸기 생산량은 우리가 탈수 때문에 생산량이 지금 감소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박사님 말대로 지금 맹물 시비를 해서 덮으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맹물 시비만 해줘도 뭐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아, 이 정도 온도? 예. 덮을 것까지는 없고 그냥 예, 덮으면 이제 온도 너무 올라가면 나빠지겠죠. 예. 이불이 있다면 딱 덮으면 좋겠죠. 위에 바깥에 이불 돼 있는 거는 뭐 밀양식 하우스나 뭐 일반 그 담요 이불 돼 있으면 덮어버리면 지금 키가 아직 좀 작으니까 키를 키울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또 하나 궁금한 게 예. 여기 바닥에다 뿌리면 이것도 똑같이 습이 섭은 되나 증산이 직접적인 함수량을 공급이 안 되죠. 섭이 높은 거하고 섭이 일정하게 맞은 것보다도 직접적인 함수량의 생산량을 더 유발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잎의 이렇게 지금 약간 서 있는 상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더 누워야 되는데 이래 서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눕히려 그러면 직접적인 함수량이 늘려야 이 영양소가 뿌리를 많이 가죠. 그러면은 뭐 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팬 돌리기 이것들은 될 수 있으면 돌리지 말는 거죠. 이게 농사 망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좋은 면도 일부가 있죠. 그 이제 잿빛 발생할 시기에는 이걸 돌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쓸데없이 돌리면 탈수리 해가지고 잎이 이력도 안 맺고 더 나빠져. 이거 돌린 농가들이 지금 뭐 겨울 되기 전에 돌린 농가는 더 해가 돼. 장애가 일어나. 여기에 잎에 있는 함수량을 늘려가지고 잘 자라게 만들어야 돼. 잎의 함수량을 줄여버렸으니까, 말려버렸으니까. 가령 우리가 이 안에다가 빨래를 넣어놓고 요걸 돌리고 안 돌리고 어떻게 많이 마르겠어요? 선풍기 돌리면 빨리 잘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돌리는 게 유리할 때가 만약에 온도가 하우스를- 높아서 예. 온도를 내리거나 섭을 낮출 때 목적으로 쓴다면 이걸 돌려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무심결에 돌리는 농가들이 많아요. 예. 보통 저렇게 배기팬하고 예, 있는 경우 하우스를 예, 안 열고 낮에 온도를 찾기 위해서 예, 그거는 해줘야 돼. 예, 그걸 일부러 돌리는 만큼 돌리거든요. 잎을 자세히 살피고 잎의 함수량을 늘려줘서 잎을 피워놔야 돼. 만약에 탈수량, 돌리더라도 예. 탈수량이 많으면 예. 뿌리고 예, 그렇죠. 없는 게 낫다. 탈수량에 비례해서 함수량 공급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 하우스 이게 우리가 이쪽에 약간 그늘지잖아요. 네. 그럼 맹물 뿌리 조금만 뿌리면 돼. 저쪽에는. 그죠? 이쪽에가 탈수가 많잖아요. 햇빛 쪽 이쪽이 우리가 이게 동서방향 하우스가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그러면 이쪽은 지금 약간 반그늘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가 이쪽보다 이쪽이 많이 일어요. 햇빛 쪽이. 이쪽이 티프이 많이 온다. 그렇죠. 햇빛이 많이 들고. 예, 그 탈수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쪽에 지금 바람이 움직임이 많다는 거예요. 이쪽 움직임 좋고. 그러면 왜 궤도를 해주냐면 어떤 하더라도 저기 닫아놓으면 그 바람 이동량이 적어서 저쪽에도 그 잎 탈수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다
여러 번을 줘서 관주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두 번으로 양으로 관주를 해서 주는 건지 그런 거는 이 시량을 재보면 네. 우리가 간수량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그 나가고 들어온 양은 거의 같거든요. 앞뒤라는 절하나 여기에서 일정 양 항시 남아 있어요. 예, 항시 남아 있다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못 먹고 행동 못 했던 거는 잎의 함수량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회의 관수량이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만약 전제 조건이 이 시량에 해당하죠. 흡수량은 이 시가 높으면 흡수를 잘 못해요. 그 마지막에 잘 키우려고 하면 잘 주다가 마지막에 한번 맹물을 줘버리면 좀 잘 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역시 측정해야 돼요. 측정 안 하고 얼마나 그냥 지금 지금 0.8 이씨 0.7에서 0.8. 함수예요. 이 감수량은 배지 속도가 42%. 지금 어때? 지금 42 요? 배지 속도. 예. 높은 건데? 금액이 금방 들어갔겠지. 금방 들어가고 그거는 40 몇 프로 때는 50% 이하는 뭐 간 게 없어요. 이거 혼합성토 피트모스가 아니에요. 혼합성토. 뭐 그렇다 말해도 이 측정기는 정확히 이야기해요. 매년 쓰고 나면 밑에 가면 90% 나와요. 살았어. 여기 측정해보면 나오니까. 이 바닥에 이게 몇 년 내가 썼잖아요. 삭은 거. 네. 저 밑에 내려가면 이게 그 수분 측정하면 그 90% 나와버려요. 밑에 내려가면. 자, 99% 나오죠. 99%에 0.8 나오죠.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뿌리 맨 밑에 쪽에 물이 엄청나게 많대. 아니 지금 주고 있으니까. 아 주고 있어서 그런 왜 거예요? 주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거 재는 지금 시간은 언제? 이시 변화는 별 없잖아요. 예. 0.7, 0.8 그 안정화되어 있잖아요. 물이 그러면 많아요. 얘가 많이 그 지금 1.0을 주는 0.8이잖아요. 네. 그 배지가 지금 못 먹고 있다. 그렇죠. 왜 못 먹고 있냐면 아니면- 잎 함수량 부족이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 상태를 보고 우리가 가령 뭐 자문을 구한다 누구한테 뭐 별로 배울 게 있나요? 측정기를 가서 뭘 조사를 하거나 뭘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제 그 논산에 거는 1.0으로 주는데 0.38, 0.37밖에 없어요. 그럼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못 먹고 있어요. 못 먹고 있는 원인은 잎 함수량 부족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 한번 재보세요. 요 C자 한번 누르면 됩니다. 한번 재보세요. 좀 약간 비슷하게 꽂으면 되거든. 거기는 이쪽 섭하고 다르거든요. 됐습니다. 눌러보세요. C만 누르면 돼요. 저 정도면은 뿌리 한 배드 중간 정도인가요? 대각이니까. 똑같죠? 0.8. 하단부지. 약간 저 중간 좀 올리가 한번 찍어보세요. 반마이어가지고. 요 정도면 되거든요. 다른 데다 찍어. 네. 됐습니다. 예. 영 0.7. 그 여기 얘가 좀 잘 먹고 있어요. 왜 얘가 잘 먹냐면 여기 그늘지가 여기 잎에 수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표가 나잖아요. 지금 밑에는 이 씨가 내려간 거고, 그죠? 내려간 거고 지금 위에 표면에 뿌리가 많은 쪽에 저 34? 수분 34%에 딱 좋네. 그죠? 위에 수분 34에 이 씨가 0.7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저건 잘 먹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함수량이 많아서 그늘이졌어. 결국 이쪽에는 못 먹는 원인이 잎이 햇볕을 더 받으니까 잎에 탈수가 많다는 거죠. 제 비닐을 안 바꿨어요. 근육 줄. 네, 그것도 맞아요. 적절한 웃음을 주는데. 그 있을 수 있잖아. 맞고 그리고 그렇지. 외국 베닐 그 맑은 거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농사 망치서 많거든요. 네, 비싸고 비닐도. 예, 비싸고 투과량 좋은 거 네. 그런 그 하우스 해가지고 농사 망친 사람 많아요. 직사광선을 때려버리니까 햇빛에서 잎에 탈수가 있는 많아 탈수. 그렇죠. 광합성은 어느 정도만 하더라고요. 광합성 어느 정도만 돼도 되는데 필름 쓴 집들이 타는 집이 있더라고. 그렇죠. 그 탈수가 있는 많아서 그래. 좀 농가한테 좀 현실적으로 좀 더 예를 들어 저기 보니까 팁본이 보이네요. 네. 팁본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좀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맹물 시비를 해가지고 저 잎에 있는 영양소 이동시키가 빨리 자라게 하면 팁분이 없어요. 맹물 시비. 맹물 시비에 하엽이나 전체 생산량이 그 늘어난 만큼 또
그 영양이 부족해져요, 지상부에. 그래서 골드그린, 골드 칼라 쓰라 그러는데, 맹물 12량에 의해서 또 맞춰 쓰라 그러거든요. 맹물 12량을 늘리면 그 회전율이 빨라지면 잎이 따라 자라지 못해. 왜? 꽃대가 중간에 또 먹어버리거든. 그래서 맹물 12를 갖다가 오늘 한번 하고 내일 한번 하고 모레는 영양 12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목적이지, 영양제를 쓸 때는 목적이거든요. 목적. 그런데 오늘 물을 2번 했었다고 오늘 저녁에 쓰는 거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물을 2번 뿌렸다고 해서 이게 이동량이 그만하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정식을 하고서는 우리가 하루에 물을 4번에서 5번 뿌리고 저녁에 영양 10일 하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잎이 단단하고 조그만해서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최고시에 심었을 때 자기 뿌리가 하나도 영양 흡수를 못 한다는 거죠. 많이 내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딸기 정식하고 나면 잎이 말라 죽잖아요. 지상부가 내려가야만이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물을 뿌리면 이동량이 많겠죠. 이동량이 많은 만큼 잎에도 영양 공급해줘서 잎을 안 죽이고 그냥 뿌리 내리는 거고, 우리가 심어놓고 가만두고 있으면 뿌리가 말라 죽은 그 뿌리에 지상부에 있는 영양소가 이동해서 뿌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뿌리가 뿌리 만드는 거지 알잖아요. 뿌리는 절대 움직임이 지상부에 영양 공급 안 받으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조루건조 자주 해줘요. 조를 간주하면 말라버리죠. 조루를 하면은 잎이 말라지고 지상부가. 잎이. 예, 조를 맹물 시비를 하는 소리가 지상부에 있는 영양소를 내려주고 내려준 만큼 다시 마지막에 영양을 공급시키가 채워놔야 돼. 지상부는 잎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상부가 잎에서 영양이 내려가야만이 뿌리가 할 행동을 해요. 그리고 티번에 온 거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건조돼 갖고 내려가는 게 적으니까 어떻게 돼? 잎에는 뿌리에서 온 게 있잖아요. 그럼 안 내려가니까 뿌리 행동이 적게 움직여서 이 시량이 높아져 있는 걸 지금 계속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맹물을 뿌려버리면 잎에서 내려가서 뿌리 활동이 늘어나서 다 먹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면은 조루건조보다는 연면시비, 맹물 연면시비가 더 정식 후에는 효과가 좋단 말씀이죠? 그렇죠. 연면 시비, 맹물 시비와 영양 시비를 병행해야 돼요. 그- 한번 맹물 주고. 아니요. 그때는 잘 살리고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물을 4번, 5번 뿌리라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 영양 시비해라. 일주일간만. 그 다음 주일에는 하루에 뭐 2번 뿌리든지 이래가 3일만 하면 영양 시비를 하면 된다. 그 내가 이제 목적을 정해놓고 하라는 거죠. 내가 빨리 키워줄 거면 할 건지. 그러면 화학 분화가 됐다. 그러면 빨리 키워야 되겠죠. 그 아까 전에 영양 시비 할 때도 염화가리도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염화가리는 요렇게 그 꽃 잎의 심줄을 노랗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꽃눈 분화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하방 꽃눈이 안 되고 영양 생장을 갈까 봐서 겁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크게 잎 속에 가리 함량만 늘려버리면 지금처럼 이런 노랗게 되면 다 그 꽃눈 분화를 가져와요. 이제 얼쭉 정리가 됩니까? 네네. 우리가 티번이 온 거에 왔다는 자체는 일액을 안 뱉는 걸로 보이는 거고, 키가 줄어들고 잎이 오므려져 이렇게. 그럼 잎의 영양은 뿌리에서 왔는데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뿌리 활동이 줄어요. 티번이 오는 농장들을 가봐서 이시를 측정하면 이시가 높아요. 못 먹어요. 근데 티번이 안 오고 맹물 시비를 했을 때 이시가 뚝 떨어져 버려요. 1.5를 줘도 0.3밖에 안 나올 때 있어요. 그 이시를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이시가 낮게 됐을 때는 쉐입이 두께가 얇거든요. 두께가 얇으면 잎이 크게 적어진다는 결론이에요. 1.8을 줘도 소화시키면 1.8을 먹여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잖아요. 이 밀칭이 없으면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잎이 적게 건조된다는 거죠. 장점은. 예, 여기에서 수분이 정발하고 있으니까 얘가 잎이 마름이 적게 말라요. 그지? 나주에서는 이거 멀칭 안 하고 한 농장에 지금 황금어농법 연면 시비, 맹물 시비 하면서 이 실 1.8을 줘요. 1.8을 주는데 현재 잘 먹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잔량이 1.4가 나와요. 그분 맹물 시비를 몇 번? 하루에 한 번씩 하죠. 매일같이. 예. 그럼 그게 오전이에요. 지금처럼 온도가 내려간 시점이 아니고 온도가 따뜻한 시점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진주에서나 저쪽 우리 그 황금어농법 뭐 회원들이 그 제주도에서도 이 꽃대 나오자마자 매일 물을 하루에 3번씩 뿌려도
수정하고는 무관 없어요. 수정 다 잘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물을 뿌리면 수정이 안 걸릴 거라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잎이 약하니까 축 처져 버리죠. 딸기가 조그만한 거 열고도 잎이 함수량이 늘리면 이게 휙 들어올려요. 이것도. 예? 힘이 강하면 들어올려요. 바짝 들어올려요. 꽃대도 힘없이 별로 못 들잖아요. 확 들어올려요. 힘이 강해져요. 힘이 강해지고 잎에 함수량이 넣어지면 잎 자루가 딱딱 들어올려요. 이렇게 처지는 거 있잖아요. 함수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에 황금알롱꽃 해석하는 게 좀 반대되는 게 많죠. 저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가리결핍인데 저런 것도 함수량 부족에서 생기는 원인이에요. 가리 결핍이냐? 예, 보통 가리결핍이라고. 이거? 이거? 예. 아, 잎이 마르는 거야? 예. 영양 부족이라고 하시는 거. 아, 그거는 줘보세요. 잎이 노화되는 거야? 예. 이게 잎이 노화에 되는 원인은 여기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노화를 안 시키는 방법이 있고 연면시비에서 하엽도 살을 찌우거든요. 황금농부에서는. 근데 얘가 알기가 더 크면서 힘이 완전히 딸렸을 때 이게 노화돼야 되는데 지금 급격히 노화됐잖아요. 이거는 그건 노화된 원인이 다른 원인이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맹물 시비를 했거나 양에게 이시가 낮아졌거나 그러면 흡비를 많이 하면 생동을 갑자기 하면서 하엽의 영양 공급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황금을 농부에서 하엽이 살이 쪄가지고 피어나버려요. 하엽은 언제 떼느냐? 일화방에서 딸기를 많이 따먹으면 하엽이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영양원이 올라오다가 꽃대가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영양이 부족해 서 말라 죽는데 그것마저도 앞으로는 더 안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연면 시비를 하고 맹물 시비를 했을 때 이시 측정을 해서 이시를 올려주니까. 그럼 잔량의 이시가 쉐이프의 색깔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요 쉐이프 크고 좋은데 약간 노랗고 흰빛이 받치면서 노랗게 되는 것 같으면 비분이 없다는 소리고 비분이 있을 때는 약간 여기 진해져요. 그러면 이시량이 너무 낮아졌을 때는 1.5를 줘도 0.3으로 떨어지긴 하거든요. 많이 먹는 때는 하루하루 달라요. 이게 그걸 농가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시 측정을 해요. 아, 그 이시키로. 예. 결국 이제 뭐 주목구구 농법은 이미 늦다는 거죠. 이제 지금 정보력 싸움이죠. 그럼 정보가 많아가지고 내가 기술력이 좋아지면 농사 잘 짓나 이제는. 과거에는 뭐 새벽에 일어나서 일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 지났어요. 정보 싸움. 정보가 늦으면 우리는 이제 이미 늦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농사에 적용해야만이 돈을 번다는 거죠. 황금알 농법을 접해가지고 하시면 얘가 이 순조롭게 술술 가요. 잘못됐을 때는 사진 찍어 또 그 문자로 보내고 질문을 하면 제가 답을 해줘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정보를 소통한다는 게. 지금 잎이 뒤틀린다는 건 함수량 부족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풀렸다는 것도 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풀렸어요. 그런데 끝이 까뭇까뭇하죠. 잎 끝이. 곧 오겠다는 거죠. 잎을 이렇게 보면 잎속 요 손 뒤에다가 딱 보면 요 끝이 까뭇까뭇하잖아요. 깜실깜실하죠. 곧 팁분이 또 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 잎 길이보다 요 잎 길이가 적거든. 그죠? 적고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잎 속에 함수량이 많다. 함수량이 부족하다. 그럼 함수량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잎 속에 비분이 농축대가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뒤틀리는 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물 뿌리고 풀어야지. 그게 두껍잖아 이게. 이게 정상적으로 그럼 이거보다 더 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아까 함수량 부족. 예. 그러면 여기 뒤틀리겠죠. 요 안에 잎이 뒤틀려요. 근데 여기 잎이 쪼무러지면 이렇게 뒤틀리는 거는 함수량 과다인가요? 부족. 아, 이것도 부족이고 이것도 예. 부족인 거예요? 예, 그렇죠. 다 부족이에요. 물을 뿌리면 이게 풀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예. 물을 뿌리면 싹 풀려요. 물을 뿌리면 풀리고 뿌리가 비분을 많이 먹어내요. 지금 측정해본 결과로서 비분도 많이 못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비분을 더 빨리 먹어야죠. 그럼 죽는 양도 그래 많이 주지도 않는데 못 먹고 있다. 그거는 이 함수량 부족이다. 팁분도 살짝 왔다 갔다 할 정도는. 그죠? 근데 1.0에도 팁분이 오는가 하면 1.5를 줘도 1.8을 줘도 팁분이 안 와요. 맞아요. 그건 잎 함수량 차이라는 거예요. 언제 팁분에 대한 게 이제 거의 정리가 되나요? 네. 칼슘 치가지 팁분 났던가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원인을 모르니까. 예, 그 함수량 부족이고. 그다음 봄에 우리가 딸기가 물러졌을 때 예. 인상가리 치면 단단해지던가요? 칼슘제하고 더 아니, 치료. 아니. 더 물러지죠. 네. 그 요소 치면 단단해져요. 음. 가리 함량이 물러서 가리 함량이 많아서 빨리 회전했기 때문에 물러진 거거든요. 근데 착색이 안 좋더라고요. 그거, 가리를 줄이니까. 그거는 또 그 보완하고 있는 골드 칼라하고 설탕이 보완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충분히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 농법에서 다 보완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를 편중해 버리면 단점이 또 와요. 그래서 골드 그린이나 칼라 속에 전체를 보완하게 돼 있어요. 보완작용. 작물은 통일해요. 이걸 갖다가 뭐 고구마라 생각해도 똑같고 감자라 생각해도 똑같아요. 그 식물이지 얘가 뭐 별게 있나요? 광합성하고 있고. 자, 근본에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딸기라는 작목에서만 계속 생각을 붙이지 말고 얘가 탈수량이 많고 수분이 공급 못 되는 거는 잎자루 때문에 그렇다. 잎자루를 더 짧게 만드는 신종의 상품을 우리가 딸기 육류를 만들어내면 티분이 적게 오겠죠. 뿌리에서 수분 공급 빨리 공급되니까. 잎을 크게 하는 목적도 수분이 함량이 연관이 있나요? 있죠. 그것도 있고 그 잎의 면적당 딸기 생산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잎을 뭐 넓이를 20cm를 키우는 거는 좋겠지만은 그런 건 잘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놓고 해서 최소한 15cm만 키우라 그러거든. 일화방에서. 이 폭이요? 그렇죠. 잎 넓이. 잎 넓이 15cm는 얼굴이 가려져요. 우리 얼굴이 한 17cm밖에 안 돼요. 그 전에 그 사진 해갖고 올리는 거 보면 얼굴이 가려져요. 그 사진도 있어요. 이 맹물만 뿌려서 그게 가능하단 말씀이신 건가요? 영양 시비를 안 하면 맹물 뿌리면서 영양식을 같이 그렇죠. 동행하면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해주면 함수량만 맞추면 딸기 15cm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린이나 칼라나. 예. 우리가 이 씨를 적게 주었, 이 씨가 비료가 아까워서 잎을 못 키우는 게 아니고 잎의 함수량이 부족해서 잎이 크게 적다는 거죠. 그럼 그 그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하고 B 우리가 네. 양익기로 보면 A하고 B라고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골드그린 골드 칼라는 가격은 10만 원이요. 택배 했을 때 10만 5천 원. 아, 예, 측정기는 80만 원. 이게 억수로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아 보여. 아니 여기서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파리 보고 여기서 어떻게 찾냐고요. 여기에다 그렇게 다 나와 있어서 네. 검사하라고. 비분량을 측정하려면 아주 쉽잖아요. 농사 짓는 게. 비분량을 측정을 못 한다면 우리가 그 농사의 기준이 안 되겠죠. 시간마다 달라지기도 해요. 이 시량이. 지금 아래쪽에는 이 시가 지금 여기에 수분 뭐 몇 프로에 그 얼마 나오거든요. 아래쪽을 내려가면 바닥은 수분이 99% 나와요. 이 시가. 예, 그 99%가 계속 유지되면 아니요, 이게 위험하잖아요. 지금 낮에는 공급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위에는 올라오면 지금 몇 프로 안 되거든요. 위에 쪽으로 살짝 내려가면 한 5cm, 7cm 깊이에서는 수분이 99%에 0.7 나가다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계속 공급되니까 수분 42%에 이 시가 0.9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딸기는 많이 못 먹어내는 상태죠. 예, 그걸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네. 더 공부를 하고 어제 올리신 거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산청에서 올린 그 내용 봤는데 밤이 잠이 안 와서 오늘 어차피 수업 드니까 봐야겠다 했는데 너무 그렇죠. 감명 있게 봤어요. 그 강의 내용을 봐도 그것만 잘 봐도 좋아요.